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이번 시간엔 라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내 라면업계 1위인 농심의 본사를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회사에 찾아오는 거를 기업들은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리를 하기보단 싫은 소리를 많이 하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랬는지 한번 내용을 보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내 라면업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농심을 방문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세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농심을 찾아온 게 라면값을 내리라는 그런 무언의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농심은 이거에 대해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물가 안정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올해 한 차례 농심과 삼양식품 등 라면 업계에서 라면 가격을 내린 바 있었거든요. 지난 7월에 소매가 기준으로 농심이 신라면을 1,000원에서 950원으로 내렸고요. 삼양식품은 삼양라면을 940원에서 900원으로 각각 내렸다고 합니다. 1993년에 우리나라에 라면 가격 자율화가 도입된 이래 라면 가격을 업계에서 직접 인하한 거는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해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08년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한번 찾아왔을 때 그때 2010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가격을 내린 게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라면 가격을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을 했다가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서 950원으로 다시 인하를 했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라면 가격이 한 차례 인하됐었지만 혹시나 올해 한 번 더 라면 가격을 내리게 되면은 두 번이나 내리는 거니까 당연히 기업으로서는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찾아가서 라면 가격 인하를 요청한 거니까 기자들도 업계에 물어본 것 같아요. 혹시나 라면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업계에서는 인하를 검토 안 한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다시 말해 업계에서는 좀 선을 그은 건데 근데 그럼에도 정부에서 가격 인하 압박을 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식품 물가 안정이 주된 이유라고는 하나 사실 핵심은 그 원가를 좌우하는 밀 국제 가격, 흔히들 소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가격이 많이 내린 게 그 명분이지 않나 싶어요. 2022년 11월에 톤당 298달러에서 지난해 1월 274달러, 249달러, 그리고 최근에 211달러까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소맥이라는 건 쉽게 말해 밀가루고요. 이 소맥을 제분 업체에서 수입해서 그걸 가루로 만들면은 그런 라면 업계에서 그걸 사다가 이제 면을 만드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다만 라면 업계에서는 이 소맥 가격이 많이 내렸음에도 실제로는 인건비나 다른 원재료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실제 원재료 가격의 인하의 효과는 크게 보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라면이라는 제품의 원재료 구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면이 있겠죠. 그 면을 만드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소맥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면을 튀기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게 팜유라는 거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그 안에 이제 건더기 스프나 이제 일반 스프 같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원재료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그 재료들을 싸고 있는 봉지, 포장지 또한 사실은 원재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들 원재료들이 전체 원재료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차지하고 있나 좀 찾아봤는데 보시면 라면의 가장 핵심 재료인 소맥 같은 경우에 실제 비중은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라면을 튀기는 데 쓰이는 팜유가 25%,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스프나 이제 뭐 야채 건더기 스프 같은 것들이 한 20% 정도 되고 의외로 포장지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포장지가 한 25에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니까 특정 원재료에서 가격이 좀 인하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원재료에서 가격이 인상돼서 어느 정도 그게 상쇄되고 있다면은 라면 업계의 말이 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어느 원재료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영향을 줬을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통상 원재료에 속하는 거는 매출 원가고요. 이 매출 원가는 매출 대비 어떤 제품이나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드는 원가의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대비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비중으로 따진 게 바로 매출 원가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농심과 삼양식품의 매출 원가율 비중입니다. 2018년부터 19, 20, 21, 22년까지 돼 있고 2023년 3분기까지 누적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실제로 매출 원가율이 좀 내려간 게 보여요. 예컨대 농심 같은 경우 과거 한 70%, 60%대 후반대를 꾸준히 유지했는데 최근에 68.9%까지 낮아졌고요. 삼양식품은 좀 더합니다. 과거에는 70% 이상을 꾸준히 유지했었는데 최근엔 66.7%까지 내려갔어요. 또 분기별로 보면 삼양식품의 매출 원가율은 과거 71.3%에서 최근에는 65.1%까지 낮아졌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부담이 된다라는 업계의 이야기는 이게 사실은 뻥이었던 걸까?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이들 업체들의
매출하고 이익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결론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두 회사 모두 사실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거나 올라간 데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국내에서는 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걸 해외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지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라고 하면 연결재무제표하고 별도재무제표가 있는데 저희가 볼 거는 농심의 연결 그리고 별도 재무제표 이 두 가지입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거의 다 내수용이에요. 해외로 수출하는 비중은 거의 한 5% 암짓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해외에서 파는 거는 거의 다 해외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해외의 공장들은 다 종속기업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연결 실적 같은 경우 국내와 해외 실적이 다 나오는 거고, 이 별도 실적 같은 경우 국내 실적만 나온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삼양은 조금 다른 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국내용과 해외용을 다 파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양은 연결 실적이나 별도 실적을 구분하는 게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농심을 보는 거는 농심이 국내에서 판 제품들의 원가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그리고 그게 해외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농심의 연결 재무제표인데 여기서 매출 원가율만 따로 볼게요. 2022년 3분기에 72.7%였는데 근데 2023년 3분기 딱 1년 뒤에는 69.4%가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3.3%포인트가 떨어진 건데, 근데 별도,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실적들을 보면 매출 원가율이 73.6%에서 같은 기간 73.7%로 0.1%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는 매출 원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건데, 사실 여기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올해 라면 가격 인하한 그런 부분인 거죠. 농심 측은 이 신라면하고 새우깡 가격을 인하하면서 한 해에 약 200억 원 정도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걸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매출단에 50억 원을 그대로 반영하고 원가는 그대로 가져갔다면은 그럼 매출 원가율은 대략 0.7%포인트 정도 줄어든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실제로 가격 인하를 안 했다면은 원가율이 줄어드는 거긴 한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 연결 재무제표상에 3.3%포인트 줄어든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크죠. 그리고 이건 다시 말하자면은 연결 재무제표는 해외가 다 포함된 거고 별도 재무제표는 국내만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해외에서 농심이 좋은 가격으로 자신들의 제품을 팔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라면 소비가 많이 늘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라면이 있다는 것들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예컨대 최근에 발표된 세계 인스턴트면 협회에 따르면은 세계 50여 개국의 인스턴트 라면 소비량이 1212억 그릇이나 된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 관세청에서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10월 사이 한국 라면의 세계 판매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외국에서 직접 만들어서 그 나라에 직접 팔거나 하는 거는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 실제 우리나라 라면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계 쪽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흔히 삼양식품의 경우에 이제 불닭볶음면이 뭐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외국 사람들, 특히나 영미권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인지가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불닭볶음면은 동남아나 중국 쪽에서 훨씬 더 많이 팔린다고 해요. 해외 매출 가운데 이쪽에서 나오는 비중이 거의 한 70-80%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하고, 영미권에서 이게 너무 매웠다 보니까 실제 소비되는 양은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반대로 농심의 경우에는 신라면의 판매량 중에서 미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농심 IR 자료인데 전체 해외 매출이 2,355억 원이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미국하고 캐나다에 판 것만 거의 1,534억 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은 이 북미 쪽 비중이 거의 65.1%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농심과 삼양식품의 분기별 해외 매출 추이도 보면요, 삼양식품이 상당히 두드러지는데 2022년 1분기에는 1,334억 원이었던 게 2분기 1,827억 원 다소 주춤했다가 최근에 또 다시 올라가지고 3분기에 2,346억 원까지 오른 상태고요. 또 농심 같은 경우도 2022년 1분기에 2,134억 원에서 3분기에 2,355억 원으로 소폭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이들 제품이 해외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심하고 삼양식품이 해외에 상당히 비중을 주고 있다는 게 재무제표에서도 실제로 드러납니다. 농심의 마케팅비 추이 자료인데요. 먼저 연결 기준으로 보면요, 광고 선전비가 올해 413억 원이나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별도, 그러니까 국내에서 집행한 광고 선전비를 보면은 211억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국내에서 211억 원인데
전체적으로는 413억 원을 쓴 거니까 해외에서 거의 200억 원 이상을 썼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마케팅하는 것만큼이나 해외에서도 상당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걸 누적으로 봐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978억 원을 썼는데 올해는 무려 1248억 원까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삼양식품에도 사실 비슷한 추세가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영업이익률이 상당 부분 줄었음에도 이익도 좀 줄은 걸로 나타났는데 이건 판매 관리비를 그만큼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삼양식품의 연결 기준 판매 관리비를 보면요. 이 가운데서 광고 선전비를 좀 살펴볼게요. 지난 3분기에 50억 원을 썼던 게 올해 3분기에는 무려 156억 원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거의 한 100억 원 이상을 더 쓴 그런 게 되는 거죠. 이 삼양 측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플레이불닭이라는 마케팅을 국내하고 해외에서 동시에 엄청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 불닭 볶음면 챌린지 이런 마케팅들에 돈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업체들은 이렇게 해외에 돈을 많이 쓰는 걸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선 상당히 높은 마진으로 이들의 제품을 팔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농심의 관계자는 신라면이 국내에서 한 1,000원 정도에 팔린다면은 미국의 대형마트에서 한 봉지에 한 2,000원 정도에 팔린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제품이 그 정도에 팔릴 정도로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고 있다. 삼양식품 또한 이걸 주로 파는 지역인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죠. 그럼에도 가격은 훨씬 더 높여서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그쪽 지역에서는 프리미엄으로서의 이미지가 잡혀서 그래서 소비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내려서 농심과 삼양식품의 최근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사실은 반만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사실 국내에서는 원재료 비중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이들 업체들의 실적이 좋은 거는 국내에서의 낮은 수익성을 해외에서의 높은 마진으로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 사실 그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이들 업체들이 이제는 국내 기업이라기보다는 사실 글로벌 기업으로 사실상 탈바꿈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 농심과 삼양식품의 주가를 보면은 농심은 29.2% 정도 오른 반면에 삼양식품은 무려 79% 가까이 올랐어요. 둘 다 오르긴 했는데 삼양식품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거는 사실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양식품의 면 스낵 쪽 매출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수출 비중이 거의 한 70%에 달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삼양식품은 더 이상 국내 기업으로만 한정짓기 어렵다. 반면 농심의 경우 전체 매출 가운데 해외 법인 매출은 한 3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농심의 신라면이 세계인의 입맛에는 좀 덜 선택받고 있다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기업인 줄 알았던 농심과 삼양식품이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마진을 덜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한 마진은 그만큼 해외에서 많이 거두고 있다. 그런 것들이 주가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슈체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쉽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